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글로벌 증시 움직임부터 체크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 점검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단기 금리차가 또 역전됐군요. 2주째 세 차례인가 해서 부담이 적고요.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의 잭슨홀 컨퍼런스 발언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 뉴욕 증시 특징 좀 알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국 주시장이 나름 혼조권으로 네. 마감됐습니다. 뭔가 좀 큰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잭슨홀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할까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죠. 그에 따라서 또 일부 변동성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가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또 역전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여전히 시장에 좀 부담이 됐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게 더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 오늘 아침부터 주가 좀 오늘 오전 중에서부터 미국 시간 기준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IHS 마켓에서 하는 제조업 PMI가 되겠는데요. 49.9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만 이런 것들은 50이 기준이거든요. 예. 50이 넘으면 상당히 그래도 앞으로 좋아 보인다. 50이 안 좋다면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해서 많다.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망은 그래도 50.5, 50 위에서 놀 거로 생각됐었는데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꾸준히 지금 하락하는 모습에 결국 50 이하, 즉 기준점 이하 갔는데요. 이것이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 2009년 가을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와 있으니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것이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생산 파트에서도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일단 1차적으로 부담이 됐겠고요. 금리 문제는 여는 총재들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잭슨홀에서 미팅에 앞두고 이제 속속 모여들면서 이제 얘기를 여기저기 또 기자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3명의 여는 총재들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결론을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멘트들이 나왔는데요. 한 명씩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캔서스시티의 여는 총재인 에스타 조지는 지난달 금리 인하부터 안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자신은 이제 그 결정에 인정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인 패트릭 하커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이 자기는 없다고 본다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댈러스 여는 총재 로버트 캐필라는 자주 인용되는 분인데요. 9월 금리의 어떤 인하를 자기는 피하고 싶다. 다만 이제 이 양반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시장 상황 봐서 변동수 있겠지만 지금 9월 자체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자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두 번째로 장중에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ME 페드워치의 이런 툴은 전망은 어제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제 그냥 약간씩 변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시 준비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요. 50bp 인하 가능성이 1.5%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아주 소수였지만 오늘 그것이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0%로 내려갔고요. 25bp 인하는 98.5에서 93.5%로 한 6% 정도 퍼센트 포인트가 낮아졌는데요. 문제는 동결될 것이라는 사람은 어제는 하루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0%였는데 오늘은 6.5%가 금리 동결을 할 사람. 물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는 것. 늘 이런 것은 보면 이게 참고적으로 보여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이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오늘 억누르는 요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전문가들 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심리가 이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굉장히 다른 경제 지표 이런 거보다는 민감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지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잭슨홀 컨퍼런스에서의 제롬 파월의 어떤 말을 할지를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잭슨홀 미팅 관전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네, 잭슨의 컨퍼런스 심포지엄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부터 간단히 제가 좀 말씀드려야지 네.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1978년부터 열렸고요. 85년까지는 경제 전반보다는 농업 정책 위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986년 이후에 경제 정책이라든가 금융시장 이런 게 관련돼 있고요. 보통 전 세계에서 80여 국 이상에서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와서 이제는 전반적인 통화 정책, 금융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어떤 미팅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잭슨홀이라는 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주에 있는 산간 지역의 도시 이름이다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0년이었죠. 그 당시에 벤 버냉키 의장이 2차 양적 완화, 그러니까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헬리콥터 벤이다 뭐 그런 별명을 더 확실하게 가졌을 때인데요. 그때 그 본격적인 시작을 이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기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적극적인 말을 하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일단 기대부터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든가 리세션의 우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소위 힐링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걸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50bp가 아니라 이제 100bp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잇따라서 이틀째 독일의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전체 분위기는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하고 있죠. 지난번에 FOMC 미팅에서는 중기적인 조정 이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석이 어렵고 뭐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뭐 애매모호하게 말을 돌렸는데 그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원하는 바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이요. 그래서 한두 명만 얘기를 해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파월 의장이 장단기 금리 역전과 시장 급변동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코멘트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분명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등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잭슨홀 미팅에서 주요 정책의 변화가 있던 것은 2010년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 이런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파월 의장의 성품, 그동안에 말하는 스타일 보면 그냥 시장의 좀 도덕적인 얘기, 좀 좋은 얘기 지금 잘 보고 있고 뭐 정책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외국이 어렵다 이런 정도 얘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결론은 너무 큰 기대는 하는 것이 그래서 큰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건 그야말로 이제 월가의 기대고요.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그 애널리스트는 마치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라 뭐 이런 건데 파월 의장이나 통화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 사실 시장을 그렇게 쫓아가고 원하는 얘기해주고 오늘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 또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또 관련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주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스럽 그루먼이란 미국의 우주항공 방위 산업이 되겠고요. 방위 산업 업체만 기준으로 보면 한 3, 4위 정도 있는 랭킹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특정한 어떤 뭐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이런 방위 산업이나 이런 우주항공 산업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크게 잘못하는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주항공이건 방위 산업이 시장이 커지는 것은 결국은 어느 나라나 인구가 감소하면서 결국은 인적 군대, 그러니까 군인 숫자는 감소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이 약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무기라든가 소위 무인 어떤 무기, 심지어는 로봇의 무기, 이런 인간이 아닌 로봇의 무기 이런 것까지 어떤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노스럽 그루먼은 대표적으로 이제 큰 폭격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같이 만들고요. 이런 우주항공의 어떤 그 미사일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더 많으시겠지만 이게 보면 우리 드론 폭격기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 방송국에도 쓰고 개인들이 쓰고 이런 드론 이런 건 조그만 취미용 방송용 카메라용 드론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고 특히 방송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DJI라고 중국 기업이 거의 100%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를 들어서 무슨 테러가 있는 데 가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무인 드론이 가서 폭격하고 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 전에서도 이란에서 뭐 떨어졌니, 공격했니 이런 것들에 만드는 것들에 거의 대부분의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노스럽 그루먼입니다. 그래서 노스럽 그루먼에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가는 보면 그 무인 드론 폭격기라고 그러지만 영어로 하면 unmanned craft, unmanned aircraft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unmanned 뭐 bomber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게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어찌되었건 지금 사상 최고가를 오늘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를 이럴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이었나요?
그 해외에서의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좀 잘 안 돼갖고 주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요즘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해볼 만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같이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하고 그 INF 탈퇴한다 그랬잖아요. 중장거리 이제 미사일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 열심히 지금 이제 만들어나고 또 개발하고 있거든요. 방산 업체들은 미국 업체들은 수혜를 받겠네요. 예.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